드디어 어벤져스 빅3 토르의 네 번째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블 최초의 네 번째 단독 히어로 영화라는 것과 3편인 라그나로크가 정말 매력적이고 재밌었기 때문에 이번 4편 러브 앤 썬더도 큰 기대를 안고 관람하고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영화에 대한 평을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냔 말이야. 어떻게? 수년의 생활 동안 어머니, 아버지, 동생, 친구, 고향 등 수많은 소중한 존재를 잃고도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금 히어로로 거듭난 이 성숙하고 고결한 존재가 이렇게까지 가벼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스워져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영화가 망작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들의 대결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액션과 스케일, 감독 특유의 웃기는 병맛 코드, 마블의 강점인 아름답고 신기한 비주얼까지 영화에는 칭찬이 아깝지 않은 작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벤져스를 지탱하던 빅3 중 한 명이자 단독 영화를 4편까지 받을 정도의 강하고 인기 많은 원년 멤버 토르의 영화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이 뒤에는 스포일러가 가득하며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며 여러분의 다른 의견도 저는 존중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제가 예고편을 보고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제인과 묠니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헬라에 의해 파괴된 묠니르가 어떻게 복구된 거지? 그리고 제인은 고귀한 자만 들 수 있는 묠니르를 어떻게 들어올린 거지? 하는 질문이죠. 이 영화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제인이 묠니르를 들고 마이티 토르가 된 이야기를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제인은 암에 걸린 상태로 등장합니다. 시한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서 제인은 옛 무렵 신화책에서 묠니르가 신체를 강화해주고 원기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읽고 뉴 아스가르드에 있는 부서진 묠니르 조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인이 조각 앞에 서자 조각이 반응하고 화면이 다른 인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제인이 다시 나왔을 때는 이미 마이티 토르가 되어 복구된 묠니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극적인 등장을 위해 마이티 토르가 되는 과정을 잠시 생략하고 나중에 설명할 예정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도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줍니다. 설명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하고 짧고 이해되지 않게 설명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인과 토르 일행이 섀도우 렐름으로 가면서 제인이 묠니르가 나를 부르는 듯 했다. 모든 항암 치료가 소용이 없다면 묠니르라도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조각을 찾아갔더니 마이티 토르가 되었다 라는 설명과 과거에 토르가 묠니르에게 제인을 지켜달라는 주문을 걸어놓았다가 설명의 전부입니다. 네, 토르의 주문 덕분에 제인이 마이티 토르가 될 수 있었구나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묠니르가 어떻게 복구되었는지, 제인이 묠니르를 들 수 있는 고결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르가 걸어놓은 주문 덕에 제인이 선택받았고 그래서 마이티 토르가 됨, 이게 영화의 설명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토르가 걸어놓은 제인을 지켜달라는 주문 덕에 묠니르가 제인에게 자신을 드는 것을 허용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부서진 묠니르가 어떻게 복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가 복구 기능이 주인이었던 토르마저 알지 못했던 숨겨진 기능이었다고 해도 이를 조금 더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건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토르급의 강력한 새로운 히어로의 등장과 기원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다뤘으면 안됩니다. 본편에서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기원을 설명하던가 하다못해 전작에 떡밥이라도 심어놨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번 영화에서만 등장하고 퇴장할 캐릭터였다고 해도 관객들에게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진지해야 하는 순간에도 과도하게 병맛, 개그 코드를 넣어서 관객들을 웃기려 했고 그 덕분에 진중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화는 일단 3편인 라그나로크를 특히 의식한 듯 보입니다. 너무 무겁고 지루하고 진중하기만 한 토르 1, 2편과 달리 3편은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 특유의 개그 코드가 적절히 어우러져 평가와 흥행을 동시에 잡은 작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도 같은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3편 같은 영화를 만들려 한 듯 보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패했습니다. 3편인 라그나로크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웃긴 부분에서 웃기고 진지해야 할 부분에서는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토르가 평소에는 잘 모르고 백침이 있는 캐릭터이지만 정신을 다잡고 집중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멋있었기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의 토르는, 아니 영화는 진지해야 할 때 진지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화에는 메인 빌런 고르가 토르를 유인하기 위해 뉴 아스가르드의 모든 아이들을 납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납치당하고 마을은 혼란에 빠집니다. 나라의 수장인 발키리는 해결을 위해 정신없이 일하고 있고 회관에는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 중요하고 진지해야 할 순간에 토르는 묠니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옛 연인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묠니르에 대한 우스운 장면이 끝나고 토르는 절망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영화는 또 이 부분에서 개그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무려 자신의 소중한 아이들이 납치된 부모들 앞에서 토르는 실실 웃으면서 농담을 섞어가며 우리를 믿으라는 식의 전형적인 대사를 읊어댑니다. 연설 이후 폼나게 날아가다 어이없게 추락하는 장면은 덤이고요.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만큼은 진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화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웃기려는 강박이 너무 강한지 웃겨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개그를 넣으려고 합니다. 제작진은 3편과 같은 영화를 만들려고 이런 것 같은데 3편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라그나로크에서 토르는 분명 웃기고 백침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헤임달의 눈을 통해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보았을 때 헬라와 마지막 대결을 할 때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토르가 아닌 조연 스커지라는 캐릭터도 영화 내내 가볍고 웃긴 모습만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아스가르드를 위해 싸울 때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웃음과 진중함이 적절히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편 러브 앤 썬더는 시도 때도 없는 개그의 향연입니다. 고르와의 싸움에서 팔이 잘린 시프를 보며 토르가 너는 전투 중에 죽은 게 아니라 바랄라에 못 가 라고 한다던지 헤임달의 아들 아스트리드가 3편처럼 토르에게 시야 공유를 해준 뒤 아이들을 안심시켜야 할 토르가 실없는 소리가 하는 등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의문이 들었던 순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작진의 이러한 선택은 영화의 완성도를, 특히 엔드게임 이후로 정신적인 성장을 이뤄낸 강하고 고결한 토르의 캐릭터성을 크게 깎아먹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히어로 영화에서 빌런이 빛나야 주인공도 빛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인 고르는 꽤나 괜찮은 빌런이었습니다. 고르는 신을 모시던 평범한 존재였으나 신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굶주리다 자신의 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모시던 신을 만났으나 그 신은 신도고 나발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였으며 신을 위해 고통받는 게 너희들의 일이다 라는 막말까지 내뱉는 쓰레기였습니다. 이에 고르는 신들에 대한 증오와 네크로소드의 간택이 더해져 모든 신을 죽이고자 하는 빌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서 아시겠지만 빌런의 탄생 스토리가 매우 흥미롭고 공감이 갑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그래 저 정도의 일을 겪었으면 나라도 저랬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의 한켠에서 고르가 어느 정도는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특히 제우스는 좀 죽여줬어 이렇듯 매력적인 설정으로 시작이 좋았던 빌런이었으나 그 뒤부터는 분량이랑 행보들이 꽤나 아쉬웠습니다. 일단 출연 분량이 적은 건 그렇다 해도 어벤져스 최강의 히어로인 토르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이 빌런이 납치된 아이들 앞에서 무서운 이야기나 들려주면서 애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실실 웃기까지 하죠. 그야말로 빌런의 카리스마를 깎아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르는 좀 더 웃지 않고 과묵한 캐릭터로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애들이나 놀래키고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라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토르의 몇 마디에 마음을 바꾸는 고르의 모습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겪고 난 뒤에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이터니티 앞에 선 고르는 모든 신을 죽여달라는 소원을 빌기 전 토르의 난 사랑을 택했어 너도 그럴 수 있어 딸을 살려 소원을 빌라고 라는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마음을 바꿔서 딸을 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장면은 심하게 억지스럽지도 않고 나름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영화 내내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던 빌런이 마지막에 가서 그것도 영화 내내 우습고 가벼운 모습만 보여줬던 토르의 몇 마디에 마음을 바꾸는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탄생 배경이 매력적이었던 빌런이라 좀 더 신경 써서 묘사했다면 최고의 빌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 외의 문제점과 아쉬웠던 부분은 한꺼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싱겁게 제압당하는 제우스를 들 수 있겠네요. 제우스가 아무리 옴니포턴스 시티에서 오랫동안 게으르게 지냈다고는 해도 토르가 되받아 던진 본인의 번개에 한 방에 제압당하는 장면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아무리 신들의 오만함을 보여주고자 개그 캐릭터로 설정했다고 해도 제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려 러셀 크로우라는 대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한 방에 제압당하다니 캐릭터를 너무 간단하게 소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우스의 번개도 허무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화 중반에는 뭔가 고르와 싸울 때 사용할 최강의 무기처럼 띄워주더니 막상 마지막에 고르와 싸울 때는 토르가 스톤브레이커 대신에 사용하는 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임팩트 있는 장면도 없었고 영화 엔딩에는 어떻게 됐는지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잊혀집니다. 하긴 주인인 제우스도 그렇게 허무하게 퇴장했는데 그의 무기라도 별 다를 바는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에서 가장 어이없고 유치하다 생각했던 장면, 바로 고르와의 최종전을 치르기 전 토르가 납치당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본능을 나눠주고 같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고르가 그림자 괴물들을 소환하고 아이들이 두려워하자 토르는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연설을 하더니 아이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이 그림자 괴물들을 아이들이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며 설명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진짜 누가 봐도 초등학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아이들이 무기도 주변에 떨어져 있던 막대기, 돌멩이, 인형 등의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를 들고 토르의 권능을 받더니 전투력이 토르급으로 상승해서 그 괴물들을, 초반에 수많은 뉴 아스가르드의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던 바로 그 그림자 괴물들을 때려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아이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죠. 일단 이 장면이 어이없고 유치한 건 기본이고, 이렇게 권능으로 주변 인물의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다면 처음 그림자 괴물들이 마을에 침공했을 때는 왜 이 능력을 쓰지 않은 거죠? 전투를 해본 적도 없던 아이들에게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정도의 권능이라면 뉴 아스가르드에 있는 병사들, 아니 평범한 성인들에게라도 이 능력을 썼다면 작중 초반에 인명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초반에는 이미 전투 중이라 힘들었을 거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투 와중에 한눈 팔고 제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가능했을 듯 보입니다. 뭔가 토르의 새로운 능력, 아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듯 보이지만 이 때문에 개연성에 구멍이 생기는 건 예상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제우스도 그렇고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토르는 MCU 초창기부터 어벤져스를 지탱하던 큰 기둥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소중한 존재들을 잃고도 그는 마지막까지 슈퍼히어로로서 맡은 일을 다했습니다. 그는 육체도 강하고 능력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에도 타락, 흑화하지도 않을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강합니다. 토르 천둥의 신까지만 해도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이 오만한 존재는 엔드게임 이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토르라는 공든탑을 보란듯이 무너뜨렸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의 토르는 평소에는 백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중요한 순간에 진지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 토르는 백심이가 아닌 그저 눈치 없고 모자란 인물로 변했습니다. 토르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가 웃겨야 하는 강박이라도 있는 건지 진지해야 할 순간에도 어떻게든 웃기기 위해 쓸데없는 농담을 남발합니다. 토르는 진지해야 할 땐 진지해도 됩니다. 아니,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팬들이 토르를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어벤져스를 지탱해준 원년 멤버를 위한 영화라기엔 아쉬움만 가득했던 영화였습니다. 부디 다음 영화에서는 우리가 사랑했던 토르를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